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과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스케이트보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심지어 올림픽에까지 진출했지만 생각만큼 오래되진 않았어요. 스케이트보드는 1950년대에 등장했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서퍼들이요. 서퍼들은 파도가 없을 때 땅에서 동작을 연습하고 싶어 했어요. 임시 보드를 들고 물결치는 콘크리트 제방을 찾아 파도 타기 스타일의 턴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사이드워크 서핑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걸 맨발로 했어요. 현재 알리로 알려진 보드 위의 첫 번째 기술은 실제로는 발끝으로 보드의 가장자리를 잡는 걸로 되는 거였어요. 현재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최초의 스케이트보드는 1958년에 발명됐어요. 한 남자가 나무 보드를 가져다가 롤러 스케이트 바퀴를 달았죠. 그게 다였어요. 롤러 더비 스케이트보드는 1년 후에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평평하고 빨간색이었고 강철 바퀴가 달려있었죠. 오늘날 많은 스케이트보드들은 빨간 층이 위에 있는 스케이트보드는 타지 않아요. 최악의 부상이 빨간 층이 위에 있는 스케이트보드에서 일어났다는 많은 보고가 나온 뒤에 불운이라는 미신이 생겼거든요. 스케이트보드 위로 구부러진 끝부분인 킥테일은 원래 보드에는 없었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추가되었어요. 이게 있으면 스케이트보더들은 묘기를 부릴 수 있어요. 1970년대에 폴리우레탄이 발명되었고 스케이트보드 바퀴가 그 재료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스케이트보드들이 지금과 같이 보이게 됐고요. 최초의 스케이트보드 대회는 1963년 캘리포니아의 허모스 해변에서 열렸어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같은 해에 5천만 개의 스케이트보드가 팔렸었죠. 스케이트보드 공원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빈 수영장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1970년대 초 캘리포니아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물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물을 빼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더들이 수영장을 다시 써보기 위해 그곳에 갔었고 그 모양이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완벽하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1970년대에 대규모로 지어지기 시작한 스케이트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양을 채택했어요. 이제 미국에는 3,100개가 넘는 스케이트보드 공원이 있어요. 대부분은 스케이트보드 회사와 프로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의 후원을 받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토니 호크는 600개의 스케이트보드 공원에 후원했어요. 스케이트보드 공원 제대로 된 보드 스케이트보드 대회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는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고안해냈어요. 1978년 스케이트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알리는 별명이 알리인 앨런 겔판드가 발명했어요. 알리는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보드에 발을 붙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공중에 뜨는 방법이에요. 중력 법칙이 있는 지구에서는 미친 소리 같겠지만 비밀이 있어요. 스케이트보드는 스케이트보드의 꼬리를 땅에 툭 치고 뛰면서 앞 발목을 보드의 코까지 굴리는 거예요. 이 기술을 배우는데 약간의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모든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익힌 스케이트보드의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스케이트보드 공원, 평지, 계단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걸 해요. 알리를 했던 역대로 가장 많은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론 호모키가 25계단에서 알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1980년대가 되면서 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법을 배우면서 많은 사고와 부상이 일어났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그 스포츠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잡히면 벌금을 내야 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스케이트 선수들은 독일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밀수하고 숲과 같은 외딴 곳에 경사로를 만들어 연습해야 했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과격하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안전에 대해 걱정하면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험회사들은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어요. 전국적으로 스케이트보드 공원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졌죠. 20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산업은 붕괴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보였거나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스포츠를 스스로 해내기 시작했어요. 스케이트보드 공원이 폐쇄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뒷마당, 거리와 광장의 스케이트 경사로를 직접 짓고 있었어요. 스케이트보드 공원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더들은 거리를 달렸어요. 주차장,
계단, 난간, 그리고 커브, 길거리 스케이트보드를 대중화시키면서 말이죠. 자기들만의 소문화와 스케이트보드 사업을 운영하는 헌신적인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생겨나면서 반란군들의 스포츠가 되었어요. 스케이트보드 잡지는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붐이 주요 스케이트보드 아이콘들을 담은 테이프인 본즈 브리게이드 비디오쇼였어요. 1990년대 스케이트보드가 다시 주류가 되었어요. 1995년에 엑스게임이 설립되었죠. 엑스게임은 매년 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예요. 스케이트보드는 스키, 스노우보드, BMX 자전거 등 다른 스포츠들과 함께 게임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게임들은 관심을 끌었고 스케이트보드는 다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게임들은 가장 멋진 새로운 묘기들을 선보였어요. 1999년 엑스게임 5에서 10번의 실패 후에 토니 호크는 가장 어려운 스케이트보드 기술 중 하나인 900을 해냈어요. 900은 경사로 비해서 공중 900도 회전을 하는 건데 아직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은 많이 없어요. 17년 후 48세의 나이로 그는 그 기술을 성공적으로 반복했어요. 하지만 2020년 11살 소년이 1080도 착륙을 해냈어요. 그리고 2019년 엑스게임에서 1260이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성공되었어요.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스케이트보드는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등장하고 방송되면서 스포츠가 크게 성장했어요. 국가들은 다시 경사로와 스케이트보드 공원을 건설하면서 공식적으로 그 스포츠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적절한 보호장비만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제 세계에 약 8,500만 명의 스케이트보더들이 있는데 이는 독일 인구만큼 많은 거예요. 2016년 스케이트보드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기록이 세워졌는데 시속 143km였어요. 2020년 스케이트보드가 도쿄올림픽에까지 진출했어요. 매달 2개짜리 종목이 열렸는데 남녀 각각 공원에서 하나, 거리에서 하나였죠. 여자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에서는 일본의 13세 소녀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또 다른 13세 소녀가 2위를 차지했죠. 인상적이지만 스케이트보드는 전반적으로 어린 스케이트보더들과 같이 하는 꽤 젊은 스포츠예요. 스케이트보더들의 평균 나이가 13세예요. 또 스케이트보드는 독특하게 친근한 스포츠예요. 일반적으로 심지어 프로 스케이트보드 선수들도 코치가 없고 그냥 친구들과 같이 연습할 뿐이에요. 올림픽의 일본 여자 상위 3명과 동메달을 딴 영국 여자 3위는 친구 사이고 실제로 같이 어울리며 서로 배우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요. 전반적으로 스케이트보드 타기에는 제일 흔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타고 다니는 타입이에요. 두 번째는 평지 스케이트보드 타기인데 스케이트보드는 많이 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기술적인 묘기에 집중하죠. 세 번째는 스케이트보더들이 계단이나 난간과 같은 다양한 장애물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묘기를 부리는 길거리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케이트보더가 스케이트보드 장에서 주로 묘기를 부리는 경사로 스케이트보드 타기가 있어요. 반스는 유명한 스케이트보드 신발이지만 최초인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불과 1년 전에 등장한 랜디 720에게까지만 그 사업이 지속되진 않았어요. 불과 1년 후 그 사업체의 직원과 그의 형이 반스를 설립했어요. 이제 반스는 거대하고 사랑을 많이 받지만 1966년 처음 문을 연 날은 고객이 12명 뿐이었어요. 또한 매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결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손님들에게 다음날 와서 계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12명 모두 다시 돌아왔죠. 반스는 스케이트보드 선수를 후원한 첫 번째 브랜드이기도 했어요. 후원은 프로스케이트 선수들이 돈을 버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예요. 회사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